안녕하세요. 이금입니다. 꽤 오랫동안 방송을 해오고 있고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MC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DJ로, 또 더러 다큐멘터리 내레이션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방송 작가님들이 계시죠. 방송 작가님들을 저는 영혼의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능 신생아는 말 그대로 신생아 같은 기분이에요. 모든 게 새롭고 저도 이렇게 다른 분야일 줄 몰랐고 막상 시작해보니 정말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교양 프로그램을 오래 진행했는데 그동안은 자료도 미리 많이 보고 회의도 심각하게 오랫동안 하고, 예를 들면 파워 인터뷰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한 분을 만나기 위해 A4 용지로 100장 정도 분량을 미리 다 그분에 관한 자료 조사를 하고 뭐 책도 읽고 막 이랬는데, 예능은 그냥 즐겁게 가면 되더라고요. 제가 즐거워야 보는 분들도 즐거우실 테니까요. 아침마당 그만둔 후로 감사하게도 이런저런 제의가 왔는데, 그중에 재밌겠다 싶었던 프로그램이 카카오 TV에는 거침마당이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은 좀 보여주는 걸 원해서 작가님들이 자꾸 랩도 시키고 막 그러세요. 근데 그냥 저는 그런 기회 배워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랩까지는 하고 있고요. 언젠가 어떤 작가님이 춤을 준비하라고 하면 춤도 준비해 볼 생각이에요. 혼자 차에서 운전할 때 계속 열창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늘 불렀고 늘 해봤던 거기 때문에 저는 거부감이 생각보다 없었어요. 이렇게 예능 출연하면서 알게 된 건,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다른 작가님이나 PD님이 보셨다가 섭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스타에 나가면서 북유럽을 나가게 됐고, 이런 식으로 불후의 명곡에 제가 감히 전설의 DJ로 출연을 했어요. 정말 좋았어요. 콘서트장에 못 간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근데 아나운서들이 또 평가단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정말 콘서트를 즐기는 기분으로 목이 쉬도록 노래도 따라 부르고 아주 즐거웠고요. 또 이선희 씨와 함께 추석에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이죠. 이선희 씨와 함께 여행을 했던 한 번쯤 멈출 수밖에를 12월 중순부터 촬영하게 되었어요. 한 10번 정도 출장을 나갈 예정이고, 그 외에도 이것도 역시 우연히 여행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그런 것도 또 제안이 와서 그것도 좀 준비하고 있고, 정말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일들이 저에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 마라. 아니지? 하지 마라. 어렵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책을 위주로 한 유튜브여서요.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읽었던 책을 소재로 얘기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송기령 님이 쓰신 그냥 하지 말라, 요즘 베스트셀러잖아요.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선배급들한테 어느 분야든, 작가님들은 물론이고 다른 사회 어느 분야든 선배님들이 후배들을 이해를 못해요. 왜 예전에 우리가 선배한테 대하던 것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지? 요즘은 비정규직과 단기적인 일이 일상이 되었잖아요. 선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기간 같이 일하는 동료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선배처럼 하늘같이 모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부장 업무를 하는 거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지. 동료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전 같은 선후배 관계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배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만 시간의 법칙이요. 오래 하면 누구나 그렇게 된다. 정말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누군가 뭘 잘하고 싶거나 오래 하고 싶다면 그냥 뭐든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든지. 제가 입사했을 때는 이 시간 이후에 방송 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를 아나운서들이 촬영해서 내보냈어요. 근데 그걸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프롬프터라는 게 없거나 거의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카메라를 보고 녹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루에 3편을 찍어야 돼요. 보통 한 9개 정도 프로그램 내용을 외워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하기 싫어했죠. 왜냐하면 방송엔 한 1분 나가는데 촬영하는 건 외워야 되니까 준비는 오래 걸리고 프롬프터는 없고, 주말은 정말 엄청나요. 주말엔 방송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근데 주말 건도 다 하기 싫어해서 거의 주말을 제가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보니 외우는 게 늘었잖아요. 그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저것 하다 보니 무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 시간의 법칙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은 없고요. 지금 질문을 들으면서 떠올린 건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해요. 저녁 시간대니까 아침에는 아마 이런 사연을 올리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바쁘니까 저녁 때 퇴근하고 가시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 그런 걸 좀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생각해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썼을까? 헤어진 남자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는 사연이어도 그냥 단어 하나, 정말 쉼표 하나를 보면 그분의 마음이 헤아려져요. 일단 누구의 본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인간극장을 오래 하다 보니 제가 한 9년 반 정도 했는데 어느 날 기술 감독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성우들이 이걸 대본 삼아 연습해요.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본을 구해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잘해야겠구나. 제가 누군가의 본이 될 거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하죠 이런 말을 좀 자주 하게 되었어요. 다른 분들이 이걸 공부를 하신다니까. 제가 22년 6개월 동안 모교에서 강의를 했던 건 제가 입사했을 때 저희 학교 출신 아나운서나 방송인이 별로 없었어요. 나라도 길을 알려주자 이런 마음으로 22년 6개월 강의를 했고요. 정말 예능 작가님들하고 사전 전화 인터뷰, 제작진과 미리 만나서 미팅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소요되는 시간이.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이제 강의를 그만두고 어떤 출판사에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말하는 걸 두려워한다. 보고도 해야 하고 발표도 해야 하고 근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른다. 근데 다행히 저는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내용이라면 뭔가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아직 계약은 안 해서 계약을 좀 늦추고 싶어요. 계속 나중에 하죠.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데 저도 뭘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덜어드리는 책이 되지 않을까? 제가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된 건 전적으로 엄마 덕분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다녀오면 저녁 준비하는 엄마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떠들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떠들고 상을 물리고서도 떠들었을 거잖아요. 2시간, 3시간. 왜냐면 학교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그건 엄마에게도 귀찮은 일이었을 텐데 딸이 5이나 되고 한 번도 그만해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다 들어주셨고 저희 때는 밥상머리에서 말하면 복 달아난다는 어른들 말씀이 있어서 아버지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복 달아난다고. 근데 엄마는 그냥 놔두라고 하셨어요. 얘기하고 싶으니까 하게 두자고. 누군가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저는 그냥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얘기를 하면 누군가 사람들이 듣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떤 행사 자리 끝나고 가수의 매니저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을 해요? 당신이 말하는 걸 보면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제 얘기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얘기하는 거 귀찮아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힘들어도. 제가 감히 조언을 해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아까 했던 말의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 드린다면 무엇이든 해주세요, 작가님들. 무엇이든 써주세요. 무엇이든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양해요. 이걸 누가 볼까? 누가 들을까?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하지만 누군가는 보고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고마워하면서 그걸 간직한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들에게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당신들이 하고 계신 게 엄청난 일입니다. 당신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당신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지치지 말고 무엇이든 해주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을 제가 진행한 지가 15년째인데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 1위를 했어요. 청취율 조사에서.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들으시고 언젠가는 보시는구나 이걸 믿게 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청취하는 청취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도 화이팅!